의문의 개념과 종류 중에서 의문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이라는 것은 소리 은자에 운자를 쓴 거죠. 자, 뜻에 지금 벌써 소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 그래서 지금 음운이라는 게 소리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보자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말의 뜻을 구별해줘야 된대요. 다른 말로 구별해주지 못하면 의문이 아니겠죠. 그리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즉,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고 더 이상 쪼개지 못할 만큼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아래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이라고 하는데, 자, 대립상이긴 한데 최소로 대립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예시가 위에 있습니다. 불, 풀, 뿔. 자, 불, 그리고 풀, 그리고 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모양이 비슷하죠. 이때 모양이 비슷한데 딱 하나 다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어디죠? 그래요. 바로 여기 비읍, 피읍, 그다음에 쌍비읍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뜻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불은 이렇게 활활 타는 우리가 말하는 그림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불을 말하고, 풀은 땅에 심어나는 그런 어떤 식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뿔은 동물의 머리에 달려있는 어떤 조직을 말하죠. 자, 이렇게 비읍, 피읍, 그 다음에 쌍비읍 이렇게 하나만으로 요 세 단어의 뜻은 달라져요.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의문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으니 어머나 지금 비읍, 피읍, 쌍비읍으로 의미를 구별해 줄 수 있고 의미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 비읍 더 이상 쪼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나요? 아니죠. 비읍은 이거 하나예요. 피읍도 이렇게 하나고 쌍비읍도 이렇게란 말이죠. 자, 선생님 근데 쌍비읍은 비읍 더하기 비읍으로 쪼갤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 여기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쌍자음과 자음군 부분을 보시면 끄뜨 뿌스 쯔와 같은 쌍자음은 하나의 자음이므로 하나의 의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같은 게 모여 있는 게 아닌 요런 것들 있죠. 뭐 그스, 뭐 느즈 이렇게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은 얘는 두 개의 자음으로 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요거는 잘 몰라도 되는데 요거는 알아야겠죠. 우리가 말하는 쌍비읍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다시 돌아가서 비읍 그리고 피읍 그다음에 쌍비읍 요거는 음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요 세 개의 묶음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요 단 하나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요런 쌍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최소 대립쌍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요런 쌍이라는 것은 묶음을 얘기하죠? 묶음을 우리는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최소 대립쌍은 자음일 필요만 없어요.
모음이어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강, 그 다음에 공. 자, 어때요? 강, 공. 하나만 다르고 지금 모양이 똑같아요. 어떤 게 다르죠? 아와 오가 다르니 강과 공의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것들은 더 이상 뜯을 수 없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각각은 무엇이다? 운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묶음을 이뤄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 알겠어요. 그런데 소리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내는 음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 1번을 보시겠습니다. 음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쵸. 반대말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음운이라는 것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비읍이다, 피읍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약속으로 적는 거지 프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약속을 한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개념적인 거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음성은 정말 이 목소리를 의미해요.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나오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이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지 못하며 수가 무한하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음운과 음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의 차이가 있겠죠. 음운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거고 음성은 우리 목소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목소리만으로는 뜻을 구별해주지 못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개념인 음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음절도 뜻을 보니까 소리 음자가 쓰였어요. 이것도 역시 소리와 관련된 건데 뜻을 보도록 합시다. 자, 뜻을 보면 음운이 모여서 이루는 소리의 결합체,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음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배웠죠. 그게 모여서 만드는 결합체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음운이라는 거는 자음도 되고 모음도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야지 음절이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아래에 음절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예시로 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반드시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보면 이렇게 4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중성만 있는 경우, 중성은 즉 모음만 있는 경우인데 자, 우, 의와 같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이응과 아의 결합 아닌가요? 자음과 모음인데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자, 3번 보세요. 첫 소리의 이응. 첫 소리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소리 이 초성이라고 부르죠? 초성에 있는 이응은 진짜 이응이 아니에요. 걔는 아라고만 쓰면은 뭔가 허전하잖아. 그래서 그냥 자리만 채워주는 애지 실제로 있는 애는 아니다. 우린 이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을 보면 초성과 중성 조합이죠. 너, 대, 하 같이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성과 종성의 조합. 알, 액, 운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아까 3번에서 배웠어요. 알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초성이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니까 얘는 중성과
종성으로만 이루어진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은 다 꽉꽉 차 있는 거죠. 조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종성도 있는 요런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빠지지 않는 거. 이 네 가지 조합 중에서 빠지지 않는 거는 그래요.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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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이에요. 자, 그래서 중성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음절의 구조는 꼭 모음이 있어야지 이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음의 수와 음절의 수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운과 음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